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 그리고 엔화 향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깜짝 경제 성장률, 믿을만 한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누가 빅테크 주가를 끌어내렸나,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가지 발표됐어요.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6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기대 이상으로 나왔고요. 물가 상승률도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는 그런 수치 나왔어요. 그런데도 증시는 안 좋았단 말이죠. 미국 증시 3대 지수 중에 2개가 이번 주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중에 4개 종목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목요일에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나왔는데 2.8%라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예측 2%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 나온 거죠. 그리고 1분기에 1.4% 성장했거든요. 1분기 성장률에 비해서도 훨씬 높죠. 자, 그럼에도 지수들은 목요일에 어땠냐? 이게 목요일이에요.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어요. 왜 그랬을까? 보통 GDP 성장률 좋게 나오면 증시에는 호재죠.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왜 못 올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물 건너갔다. 이런 판단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힘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7월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논거는 경기 침체를 예방하자 이거죠. 그런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7월에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느냐. 인플레도 더 확실히 제압해야 하니까 9월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되면 증시가 힘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률 2.8%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보기보다 내실 없는 성장률이다. 자, 어떤 측면들이 2.8% 성장에 기여했나? 순서대로 보면요. 재고가 제일 컸습니다. 0.82%포인트. 그리고 정부 지출이 그 다음이었어요. 0.53%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가 헬스케어 서비스 0.45%포인트. 자, 차트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막대 그래프가 이 세 가지의 기여도인데 세 가지만으로도 1.8%가 된다. 전체 경제 성장률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런데 보통 내수의 바로메터로 보는 실질 최종 판매에서는 재고, 정부 지출 이런 거는 빠져요. 그래서 실질 최종 판매만 가지고 보면 1분기와 비슷하다. 내용상으로는 경제 성장률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률 수치만 높게 나와서 괜히 금리 인하 시점만 더 늦춰졌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증시는 김이 빠졌겠죠. 자,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 중이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소비 지출 수준은 유지되고 있지만 기존의 저축을 소진해 가면서 이 지출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연체율은 필라델피아 연은이 2012년 집계 시작한 이래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31년째, 61년째, 91년째 다 최고치예요. 그만큼 경제가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게 미국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인데 경제 성장률 이렇게 높게 나온 게 믿음도 안 가고 반갑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날 금요일에 6월 PCE 물가 지수 나왔는데 큰 문제 없는 수준이었어요. 월간으로는 5월에 비해서 6월 PCE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여기가 월간이에요. 5월 한 달 동안은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6월은 조금 올랐어요. 근원 PCE도 5월에 비해서 6월이 좀 더 올랐고요. 자, 연간으로 보면 어떠냐? 여기입니다. 전체는 약간 둔화됐습니다. 이건 반가운데 근원 PCE는 그대로예요. 근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수치가 좀 상승했지만 예상 범위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 이걸 바꿀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올랐고 그 상승분이 장 마감할 때까지 상당히 유지가 됐어요. 금요일에는 지수 반등이 나타난 거죠. 자,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에 도달하면서 순환매가 시작됐습니다. 7월 11일에 6월 CPI 발표 났죠. 좋은 수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에서 소형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 내려갈 테니까 금리 압박을 심하게 받던 소형주가 뜰 거다. 이런 판단으로 자금이 소형주에 몰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 빅테크의 약세 또는 하락세 계속됐고요. 금요일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순환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7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12거래일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7이 받은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7개 종목 중에 4개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는 건데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둘 다 17% 하락했고요. 그리고 메타가 14%, 알파벳이 12% 하락했습니다. 자, 7개 중에 4개가 이렇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9% 하락했어요. 조정 구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거죠. 애플이 지금까지는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7% 하락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이게 과연 순환매 때문이기만 할까? 순환매는 분명히 있지만 왜냐하면 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금요일에도 3대 지수보다 러셀 2000이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순환매만 있는 게 아니다. 엔화가치 반등도 빅테크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자, 요즘 엔화가 오르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달러화와 엔화, 현재 세계 통화시장의 가장 큰 불균형이에요. 미국 금리 40년 내에 최고치고요. 반면에 일본 금리는 0.1%입니다. 겨우 제로금리 벗어난 상태예요. 불균형 말도 못하죠. 그런데 미국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되면서 7월 들어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4.7%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캐리 투자자들이 당혹스러워져요.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금리 높은 나라 통화로 환전을 해서 거기서 투자 이익을 보고 있는 엔캐리 투자자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와타나베 부인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최근 2년여 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게 헤지펀드들입니다. 이 헤지펀드들은 빅테크 투자 비중도 높고 엔캐리 투자 비중도 높아요. 그런데 엔화가 갑자기 오른다. 서둘러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투자 수익을 가능하면 빨리 현금화해야 되고 최근에 투자했다면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이 또한 손절해서 현금화해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빅테크 주가 더 떨어졌다. 이게 빅테크 주가를 떨어뜨린 또 다른 요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BOJ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요. 자, BOJ가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의 현금화는 가속화될 겁니다. 아니면 현행금리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 관성에 따라서 엔화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BOJ 또 개입해야 될 수 있고요. 빅테크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이게 다음 주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자, BOJ가 기준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금리가 0.25%가 될 텐데 그 가능성을 지금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만 해도 그 가능성이 25%였어요. 그런데 지금 2배로 뛴 겁니다. 트럼프도 변수예요. 달러 가치 낮춰야 된다.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서 지금 너무 불리하다.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 통화시장 불안에 가세할 수 있어요. 긴장의 시간이 오는 거죠.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